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 중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물을 팔팔 끓여서 정수기 물을 써도 되나요?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정수기 물 말고 물을 팔팔 끓여야 이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끓인 물로 신장을 청소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역시 이 뭡니까?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그 책을 암 자연치유백과라고 하는 그 책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을 팔팔 끓여서 신장을 청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방법이야말로 부작용이 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체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차를 늘 음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죠? 차. 예, 그런데 뜨거운 이온수, 왜 그렇게 중국 분들이 물이 경수인데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수를 드시는 거. 석회화된 물을 드시면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여러분들이 라면 같은 거 드시면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대번 티가 나요. 그 다음날 퉁퉁 붓죠. 그리고 조금만 염분 농도가 높아도 퉁퉁 부어요. 예, 이런 분들은 신장 기능이 빨리 신장 청소하라는 사인으로 아셔야 되겠는데, 참 희한하게도 중국에는 그렇게 물이 석회화된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물을 끓여서 드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끓인 물만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끓인 물은 이온화된 물로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지 체내에 수분이 없으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체온 온도의 물을 먹는 것과 틀려요. 그래서 이온화된 물은 부가로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 외에 600mg 정도의 물을 끓인 물을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뜨거운 이온수를 마시는 게 어떻게 신장을 정화하냐면 이온화된 뜨거운 물을 조금씩 혓바닥 뒤게 또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이제 조금 요령이 생겨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정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늘 이것만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자, 이온화된 뜨거운 물을 조금씩 마시면 몸의 모든 조직에 강한 정화 효과를 줍니다. 특별히 몸의 전반적인 독성을 줄여주고 이 대사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순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담즙의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5단계 해독 들어가기 전에 대장폐색 뚫는 단계만 하는데도 이미 담즙이 균형을 맞춰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뜨거운 이온수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이온수 기계를 특별히 사시지 않아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하늘마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차를 드시기도 하는데 거기 끓여놓은 해독차들 있죠. 팔팔 끓이는 거 보이시죠? 인디안 돼지 감자차도 끓여놓고 또 뭡니까? 예, 대추 생강차도 끓여놓고 또 레몬물도 해놓는 거. 해독차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8컵의 알칼리수와 수소수로 균형을 pH 균형을 맞추면서 세포에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나 그 외에 팔팔 끓인 이온화된 물도 적당히 몇 컵씩 드셔야 돼요. 자, 오늘 이걸 보면 자 보시면 이 물을 15분 내에서 20분 정도 팔팔 끓여버리면 물이 더 연해져서 물 분자 덩어리가 보통 1만여 개의 분자에서 한두 개 수준으로, 그래서 수소수를 많이 암 환자들이 드시죠. 이온화 시키려고 드시는 거예요. 이온수. 그래서 음해산소 이온,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으로 이 하전이 되면서 물이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이온화된 물을 종종 마시게 되면 몸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양전하로 하전된 이온을 제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이 물을 수소수로 바꾸는 분들이 있죠. 또는 알칼리수 드시는 분들이 있고, 요거 pH 균형 다 맞춰서 담즙의 균형도 맞춰주지만 이 몸에 있는 이것들을 양전하로 하전된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대부분의 이 독소와 노폐물들은 양전하를 띱니다. 몸에 있는 모든 젖산, 피루부산 이런 독소들, 노폐물들은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우리 몸에 독소와 노폐물들이 그렇게 짝짝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석회화되고 이 때들이 점점 더 독소와 노폐물이라고 하는 때들이 처음엔 플라그 형태가 점점 석회화되면서 캘큘러스 되면서 그게 결석이 되고 담석이 되고 이런 원인들이 우리 몸은 음전한데 양전하인 독소이기 때문에 쫙쫙 달라붙는 거예요. 예, 음량이 확 달라붙듯이. 그래서 이 음의 산소 이온이
우리가 이렇게 팔팔 끓인 이온화된 물과 함께 체내에 들어오면서 양으로 전하되면서 독성 물질에 쫙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노폐물과 독소를 중화시켜서 체내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유동체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처음 며칠 동안 이 물을 팔팔 15분에서 20분 정도 팔팔 그냥 생수를 끓이시면 돼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팔팔 끓이면 이온화가 돼서 이온수가 되는데 처음 이 물을 마시면 며칠에서 며칠 동안 이 이온화된 물을 마시면 혀가요. 백태낀 거하고는 틀립니다. 혀가 약간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물들 수가 있어요. 예, 요건 무슨 사인이냐면 우리 몸에서 지금 이 결석들과 독소들을 녹여낸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배출하고 있구나 라는 사인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쩔 때 보시면 혀가 이렇게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한 분들 좀 보셨죠? 지금 노폐물을 치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체중이 많이 비대하신 분들 이런 경우에 이 이온화된 물을 계속 드시면 체중이 갑자기 감소하면서 10kg, 20kg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후들거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이온화된 물을 드시면은 부작용 없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로 이 물을 혈액을 가장 맑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암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의 생수를 마시면서 혈액을 맑게 해주는 거 수액을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해질 주사는 뭘로 해요? 대신 물과 소금으로 미네랄 소금으로 전해질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분 농도가 높은 그런 소금을 정제 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천연 소금, 천연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정제됐다고 나쁜 건 아니고 예, 이런 미세 알루미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제는 해야 되나 완전히 정제된 조미료 소금 같은 거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 소금을 통해서 수액과 전해질 균형이 맞으면 pH 균형이 맞으면서 담즙 균형이 유지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체내 독소가 잘 축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아주 쉬운 건데 제가 이렇게 자꾸 풀어드린 이유가 필요성들을 너무 못 느끼셔서 그래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저희가 해독차를 끓여놓는 이유 아시겠어요? 15분, 20분 아침에 팔팔 끓여놓는 이유. 그래서 그것만 드시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8컵에서 10컵의 혈액 정화제 외에 조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신장 기능을 이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3, 4컵 정도의 이온수를 드시라는 거예요. 별도로. 예. 자, 그래서 물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팔팔 끓이면 이온수가 돼요. 요걸 어떻게 드시냐면 하루 종일 계속 끓이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팔팔 15분에서 20분 끓인 거를 스텐통에다가 스텐 보온병에다 부어 놓으세요. 가급적이면 스텐 스틸 보온병이 좋고요. 보온병은 하루 종일 물을 뜨겁게 하고 이온화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15분, 20분 팔팔 끓인 거를 스텐 보온병에 담아 두시면 이온화가 유지가 돼. 그래서 하루 종일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차를 마시는 것처럼 뜨겁게 혀가 디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드실 때 몸이 좋지 않고 해독이 많이 필요하고 특별히 몸이 냉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이온수를 조금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피를 맑게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활력을 더 느끼실 수 있고 몸을 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 4주 동안 이온화된 물을 마시면서 신장에 이제 결석들을 빼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 특별히 항상 이 물을 드시는 분들은 중국 분들은 물이 너무 많이 섞여야 되기 때문에 끓인 물을 계속 드세요. 예, 그래서 중국 분들이 그래서 신장의 결석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이 드문 이유가 아마 이온수를 종종 드시기 때문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온화된 물만 드시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아, 그러면 이 정수기 물, 뜨거운 물 사용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자, 요걸 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온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산소 분자가 부글부글 끓을 때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요 산소 이온은 끓는 물에 부글부글 끓는 효과를 통해서 뭐가 생긴다? 산소 이온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바닷가에 부딪혀서 막 부서질 때 산소 이온 입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은 보온병에서 최대 12시간 혹은 뜨거운 상태로 유지되는 한은 이온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으나 정수기에서 나오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생수를 여러분들이 팔팔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서 이온수로 만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끓여야 되는 물의 총량은 몇 그램? 560에서 680g 정도니까 여러분 하루에 물을 몇 리터 정도 드세요? 물을 왜 드세요? 물 왜 드세요? 목말라서 드십니까? 여러분들 왜 고지혈증이 생길까요? 고혈압이, 고혈당이 왜 생깁니까? 암이 왜 생깁니까?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생기고 혈액이 지혈증이 생겨요. 고지혈증. 혈전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피가 맑아져야 적혈구가 아주 정상적으로 산소가 통과할 수 있게 생겨야 마치 그 세포를 크로스 섹션 단층 촬영해냈을 때 동글동글하게 세포액이 살아있는 그 적혈구가 돼야 비로소 이제 산소가 들어가야 여러분이 이제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첫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가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요?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거 너무 중요해요. 물과 미네랄을 먹는 방법을 그래서 아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기초고 그 외에 덧붙여서 이온화된 물을 통해서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몸을 정화시키는데 560에서 680g이면 하루에 여러분들 물 어느 정도 드셔야 됩니까? 적어도 1.8에서 2리터 정도 드셔야 되죠. 그렇죠? 그 정도 드셔야 되면 그 중에 560 정도면 어느 정도겠어요? 한 4컵? 4-5컵 정도 될까요? 그 정도는 이온수를 드시면 5단계 해독을 하실 때 특별히 해독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닥터 클락 박사의 이제 키드니 디톡스를 통해서 신장을 해독하시면서도 이온화된 물을 드시면 더 효과적으로 신장에 있는 결석들이 녹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표시가 있어요. 특별히 이 이온화된 물은 정상적인 식수, 생수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의 생수를 포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수 1.8리터에서 2리터 정도, 하루 8컵에서 10컵 정도의 물을 드시되 별도로 이온화된 물을 4-5컵 정도는 별도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온화된 물은 보통의 물처럼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아서 그래서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한 유명한 말이 뭐가 있어요. pH가 산성인 상태에서 수분이 부족하거나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시작되고 암이 계속 재발되고 암이 계속 전이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산성 체질의 수분이 부족하면 산성 체질의 산소가 부족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루에 8컵 이상의 물 외에 생수 외에 별도로 이온화된 물을 먹어야 이것은 몸에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생수 외에 별도로 이온화된 물로 몸의 조직을 정화시킨다. 요걸 여러분들이 힌트로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겨울에만 여러분이 이온수를 드시지 마시고 해독을 위해서 몸의 해독을 위해서 가끔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이제 신장 청소하시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페이지 팁이 있습니다. 이제 크랜베리 주스와 또는 크랜베리 주스가 저희가 이제 좀 들어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이나 부속기, 자궁 난소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칸디다 질염을 비롯한 그리고 또 신장에 결석이 많고 또 요로 감염이 잘 되는 분들은 크랜베리 주스를 조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크랜베리 드시죠?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크랜베리를 막 싸가지고 가셔가지고 저녁 때도 간식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크랜베리를 상당히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적당량을 드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요로 감염은요, 특별히 방광이나 신장의 벽에 붙어있는 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블루베리나 크랜베리 이 베리 종류들이 제가 이제 베리 종류가 얼마나 항암 작용에 효과적인지 이제 하버드와 존스 홉킨스의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강의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딸기를 며칠 동안 먹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 다 보셨잖아요. 그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 블루베리나 크랜베리 뭐 이런 것들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거나 억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칸디다 질염 때문에 요로 감염이 됐거나 방광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뭡니까 이제 계속 화장실 다니고 굉장히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크랜베리 주스 요거를 한 1-2주 드시면 증세가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신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걸 드셔야 돼요. 오리지널 원액으로. 그래서 요로 감염을 퇴치하는데 상당히 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특별히 전통적으로 크랜베리 주스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을 하루 이틀만 해도 해소합니다. 하루 이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온 한 여대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칸디다 질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를 한 일주일 먹였더니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골든 실루트나 이런 천연 치료제를 병행하면서 하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안 그러면 이제 천연 항생 항염 항균제인 골든 실루트를 항문에 또 삽입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로나 이런 데 감염되어 있는 방광 쪽에 이렇게 삽입하셔도 증세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크랜베리 주스는 이제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신장에 결석이 잘 생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장에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크랜베리 주스를 좀 드시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처럼 매일 크랜베리를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난소 자궁 질 부속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로 결석을 녹이려면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매 식사 30분 전이나 잠들기 직전에 간식으로 드시면 안 돼요. 밥 먹고 포도즙이나 이런 주스 종류들은 항상 공복 시에 드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60에서 90ml의 크랜베리 주스를 복용하면 이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방광염이나 요로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신장을 청소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예, 우리 신장 청소는 여러분들이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게 좀 한 가지 단점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요새는 이제 해외 직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직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집중적으로 간 청소는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을 좀 활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복이 뭔지 이번 시간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누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복이 없는 것 같으시죠? 난소암 걸려서, 유방암 걸려서, 폐암으로 여기 오셨으니까 복이 없으시겠네요. 예. 암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다? 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하늘말에 온 이 하늘 시민들이 다 있어요. 온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누가 좀 연약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다 도와줘요. 그냥 수녀님을 핑크 공주를 만들어 놓지를 않나.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도와주는지 몰라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추구했던 재물복, 금전복, 뭐 우리 아이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복, 그게 진짜 중요한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 진짜 복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인지 이번 시간에 좀 아셔야 됩니다. 몸이 많이 지금 이제 암이 진행이 돼서 오셨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복 있는 분들이세요. 자, 복이 뭔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day and night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프로스퍼하리라, 형통하리라.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복이 있는 것 같으세요? 복이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제 복이 많으신 거 아시겠죠? 그때는 돈을 많이 벌고 회사가 승승장구해야 복 있는 줄 알았는데, 금전복, 재물복이 많아야 복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알고 봤더니 왜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프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시게 되었다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사슴처럼 눈들이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들이 예쁜지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은 정말 천사들이 사는 곳이 맞나 봐요.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늘에는요, 죄인들이 가면 행복하지가 않대요.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질도 하고 싶은데 재미없는 사람들만 있어서 하늘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이 성품이 빨리 변화가 돼야 되겠죠. 하늘에 가려면. 그런데 하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늘마을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 멘탈 사인이 하얘서 이제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WHO의 건강의 정의처럼 이제는 시어머니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그죠? 뚜껑이 안 열려요. 이제 내 이유 때문에 뚜껑이 잘 안 열려요. 이제 소셜 웰빙까지 거의들 여러분 사회적 건강까지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암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팔복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스프릿 심령이 정말 가난하십니까? 근데요, 이게 불교 신자이거나 또는 카톨릭 신자이거나 크리스찬들을 보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예. 자기 교회 교리만 딸딸딸딸 외우면, 자기 불교의 경전만 딸딸딸딸 외우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 가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너무 자기 의에 꽉 차 있어서요. 심령이 너무 부자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죄의 문둥병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이 종교인들에게 각성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우리 사무실에서요. 우리 실장님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님들, 신부님들 오면 나 대우해달라고. 나 어떤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이라고. 갑질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자 들어가신 분들. 죄송하지만 우리 올해에는 우리 심령이 내가 20년 30년 교회 문지방만 바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내 마음에 있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서 나와 같은 종교인이 아니면 자꾸 이 뭡니까 이렇게 이 나와 다른 색깔을 정죄하는 거, 이거는 심령이 너무 교만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올해 이 복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복. 예,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이조시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품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걸 추구하면서 삽니다. 하늘마을의 이 WHO의 건강의 정의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멘탈이 하이하셔야 돼요. In spirit, 이것이 하이하셔야 됩니다.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요 애통을 잘 안 해요. 내가 너무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가 조금 대인관계가 부족하면은 항상 상대방의 잘못만 보고 나의 부족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김창완의 노래가 있어요.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내가 잘못된 거는 잘 몰라. 그래서 자꾸 남만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 자신을 자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세포가 얼마나 살아날까. 암세포는요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세포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암의 기전에서 암은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우리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보면 자기만 잘났어,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암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우리 암세포가 없어지려면 요게 없어져야 됩니다.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밀크 밀크가 아니라 미크 밀크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한 이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평의 땅은 없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이 온유한 성품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한 번 더 돌아봐주고 그럴 수 있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팔복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지금 신장 디톡스 하고 계시잖아요. 대장 디톡스 하시잖아요. 청소하고 계시죠.
기생충으로 뇌혈관부터 신장, 간, 온갖 오장육부를 청소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작 뭐는 청소 안 하면 마음에 얼마나 결석들과 이기심의 이 담석들과 교만의 결석들이 돌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저도 새해에 새로운 해가 되면 항상 이 연말부터 계속 제 마음을 청소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5단계 해독을 하시면서 이 마음의 청소도 우리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사들은 피스메이커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만 가면 자꾸 말을 전달을 해요. 이간질을 해요. 트러블 메이커들. 예, 그래서 자꾸 여기 하늘마을에서도요. 어떤 분이 계시면 아주 까다로운 까도녀 까도남들이 다 물처럼 부드러워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아라고 한 얘기를 악에서 악으로 전달을 해서 이 하늘마을의 가족들이 불편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청소하듯이 마음을 청소하셔서 항상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피스메이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서로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우리 정말 이렇게 되면 내 암세포가 없어집니다. 암세포는요, 이렇게 깨끗한 마음에 깨끗하게 뇌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암적인 존재가 손상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요, 이제는 이 아포토시스 작용에 의해서 오토파지에 의해서 아포토시스 작용을 해서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죽어요. 병든 세포도 죽지만 병든 마음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모든 복을 받는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저녁에 건강을 유익하게 하는 강의를 통해서 또 복받는 비결까지, 우리가 암에 걸려서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했으나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면서 어쩌면 나는 참 운이 없고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도 정말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은 재물복이나 또는 금전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언제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늘 주님과 대화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법과 일치되게 조화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러한 노력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복 있게 하는 비결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새해 그리고 암에 걸리면서 그리고 암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노력인 몸을 청소하고 해독을 하면서 암세포들을 정상세포로 만드는데 중요한 것을 배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그런 죄의 문둥병의 독소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언제나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